닥터 콘서트 오늘의 주제.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90%는 관절 때문이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상 대국민 질환, 퇴행성 관절염. 3살, 4살짜리 애기도 생기는 경우에 3살이요? 원인도 모르고 예방책도 없다? 절망적인 류마티스 관절염. 당신이 알고 있던 관절염 상식 다 틀렸다. 원인과 치료도 모두 다른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염 잡고 훨훨 나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인간은 206개의 뼈와 139개의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골칫거리 역시 바로 관절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느끼는 통증의 90%가 바로 이 관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암이나 당뇨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은 많지만 평생 관절에 탈이 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보기 힘들다는 거죠. 체중과 수명이 늘면서 현대인의 관절에 많은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목과 허리 또는 어깨, 무릎, 엉덩이 부위를 가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닥터는 관절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까 합니다. 관절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지요.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 또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인데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원인이나 그 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첫째 원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관절을 많이 사용해서 닳아서 생기는 국소적인 병입니다. 고령자에게 흔하고요. 닳아 없어진 두세 군데 관절, 특히 좌우 어느 한쪽 위주로 많이 아프게 되죠.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신의 관절을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내 몸을 침입한 적군으로 오해를 해서 내 면역세포가 공격해서 생기는, 들어보셨죠?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전신 질환입니다. 수십 개 관절이 동시에 아플 수 있죠. 그리고요, 관절뿐 아니라 심장이나 폐를 비롯한 다른 장기에도 염증을 일으켜서 심한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질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부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도관이라고 알고 있는 그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염을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관절에 싸고 있는 막이죠. 활액막이라고 하는데 그 막에서부터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지요. 질병이 시작이 되는 부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관절도 다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체중이 많이 걸리는 큰 관절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무릎이라든지 엉덩이 안의 고관절, 또 요추 등이 흔히 아프고요. 반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체중과 무관한 작은 관절이죠. 예컨대 손가락이나 손목이나 또는 팔꿈치 이런 쪽부터 주로 아픈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침 증상의 차이인데요. 우리가 유독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너무 뻣뻣하고 아침에 더 아프다고 한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을 한번 의심을 해보십시오. 퇴행성 관절염은요, 일어나서 10분, 20분 걸어 다니다 보면 금세 그 뻣뻣함이 좋아지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두세 시간이 지나도 그 뻣뻣함이나 통증이 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구분이 되셨나요? 관절이 아프면 퇴행성인지 아니면 류마티성인지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오늘 닥터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마는 저도 허리를 삐끗해갖고 지금 오늘 주제가 관절염인데 제가 지금 환자입니다. 지금. 저희 유일한 낙이 양재천 걸으면서 운동하는 건데요. 최근 한 1, 2주는 거의 산책도 못 나갔거든요. 집에 놓고요, 개랑 나가라. 저희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 어머님이. 오늘 굉장히 전 충격인 게 퇴행성 관절염이랑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건 저한테는 너무 충격. 제가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류마티스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관절염인데 돌아가셔? 진짜? 예, 이러더라고요. 그 온몸이 약간의 그 심하게 표현하면 전쟁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뿐 아니라 뭐 전신 장기를 다 침범하니까 만에 하나 정말 치료가 잘 안 되고 악화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저희 엄마의 컨디션을 보면요. 조금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하면 다래끼라던가 목이 나서 한 5-6번은 계속 찢었거든요. 예. 계속 몸이 막 다 여기저기서 이게 왜 발려요. 그러냐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은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거는 남편 때문이구나. 왜냐면 면역성하고 관계 있는 게 스트레스 같거든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죠? 네. 여자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오는 걸 보면 조심하셔야 돼요. 다 남자 잘못이. 그러게요. 그렇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그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써서 오는 관절염입니까? 퇴행성 관절염은 많이 무리하게 써서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질병이고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런 끼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끼.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엄청나게 과로를 해요. 그러면 그때 발병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악화가 되기도 하고요.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 좀 타고나는 거고 본인 잘못은 없는 거예요. 체질이니까. 누군가가 스트레스를 주면 그럼요. 그게 아, 자기 악화 요인은 안에 되죠. 네. 막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남편들 아내들한테 잘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가락이 튀어나오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보면 예. 손으로 움직이질 못할 정도로 막 정말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네. 어떤 분들은 이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게 아프고. 예, 이 류마티스 관절은 심하면 수십 개의 관절을 침범을 하니까 그 통증이나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요. 근데 왜 그게 날씨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관절이. 예, 관절이 제 기능을 잘 하려면 영양소가 잘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추워서 혈관이 수축하면 영양소가 첫 번째 안 가죠. 또 추우면 근육이 굉장히 경직이 되잖아요. 우리 관절은 주위에 있는 근육이 부드럽고 튼튼하고 제 기능을 잘 해야지만 그 통증이 줄어드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추운 계절이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찬바람 불면 겁부터 나는 관절염 환자들. 다콘 MC가 처방한다. 관절염 잡는 기본 원칙. 관절염 이렇게 극복하라.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또 퇴행성 관절염이든 어느 경우든 공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저희 MC들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자, 여에스더 씨 뜯어주세요. 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겁니다. 시작은 자세지만 완성은 운동이다라는 얘기죠.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네 분들 다 앉아 계신데 의자 등받이에 어디가 다 있습니까 지금? 꼭 얘기해야 됩니까? 네. 엉덩이. 한석 씨가 바로 정답을 맞추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니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비스듬히 앉잖아요. 등이 다 있잖아요. 자세가 요거죠. 네. 지금 딱 그 자세 많이 하시는데 그게 허리에 아주 안 좋은 자세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엉덩이를 깊숙이 넣어서 아래쪽에 허리가 닿는 느낌으로 앉은 키가 최대가 되게 고추 서서 앉아야 한다. 관절은 굽힐 때 일을 할까요? 아니면 펼 때 일을 할까요? 이게 휴식입니까? 이게 휴식입니까? 이거요. 네? 아니야, 이거. 함정이야. 뭘까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이때 네, 휴식. 정확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쳐요? 네, 모든 관절은 이렇게 펼 때, 펴는 게 쉬는 겁니다. 네, 이게 굽히고 있을 때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좀 관절을 좀 펴주는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은 자세란 얘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 회사에서 일할 때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도 양반다리하고 앉거든요. 네. 얘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무릎도 이렇게 굽히고 있으면 안 좋다는 얘기죠. 특히나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분들 보면 이렇게 다리를 꼬고 또 두 번 꼬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꼬게 되면 고관절부터 다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앉아 계실 때는 정말 이렇게 다리를 약간 앞으로 내고 앉아 계시는 게 너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잠자는 자세죠. 우리가 하루 중 3분의 1을 잠을 자는데 무조건 엎드려 주무시는 건 허리에 너무 나빠요.
이렇게 자세를 강조하는 홍해걸 씨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겠어요? 왜요? 엎드려 자는 게 20년 동안 바뀌지 않아요. 엎드려요? 요즘 이렇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예, 안 고쳐져요. 엎드려서 어쩜 이렇게 말을 안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요. 자, 그런데 완성은 운동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특히 아프다고 안 움직이면 근력이 떨어지고 관절이 굳어지니까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관절을 많이 이렇게 움직여서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관절염 극복의 기본이다. 자, 두 번째 번째는요? 보겠습니다. 아, 이것도 정말 저희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진통 소염제 드시는 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네. 이거 뭐 먹어봐야 증세만 없앨 뿐이고 뭐 부작용만 심하고 스테로이드. 이거 가능하면 안 먹으려고 애를 특히 쓰죠. 저 위장에 좀 이 메스꺼움이나 이런 게 넘어오는 게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럼요. 일반 퇴행성 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염증이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인도 다르고 치료도 좀 다르지만 온몸에 염증이 생기거든요. 진통소염제는 아픈 걸 없애는 것뿐만이 아니라 염증을 줄인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서 염증이 오래돼서 주위의 조직을 파괴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진통소염제도요.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게 있고 별로 없는 게 있어요. 홍익을 씨가 주로 먹는 진통제하고요. 제가 먹는 진통제 다르거든요. 네. 여에스터 씨 얘기대로 이게 수십 종류가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맞는 게 틀리다는 얘기예요. 누구는 A라는 약이 잘 받고 누구는 B라는 약이 잘 받으니까 나한테 가장 맞는 약이 뭔지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찾아내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을 좀 서두르지 말자 이 말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수술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뭐 어디가 아파서 오시면 무조건 그냥 뭐 인공관절하자 무슨 뭐 내시경으로 뭘 뭐 수술하자 권유하는데 환자 여러분들께는 바람직한 행위는 아닌 것 같아요. 만일 허리가 삐끗하다, 요통이 생겼다, 보통 몇 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의학 교과서에? 경험상으로 보면 한 보름? 보름, 그럼 한 2주. 저는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한 달. 허리 삐끗하고 병원 가면요. 일주일 동안 진통제 먹어보고 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일주일이에요. 네.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6주가 정답입니다. 6주? 네. 그러니까 6주까지는 무조건 기다리라고 돼 있고요. 보존요법 하라고 돼 있고 심지어는 무슨 엑스레이도 찍지 말고 그냥 집에서 쉬엄쉬엄 쉬면서 약 먹고 기다려보자. 왜? 그렇게 하면 90%의 요통이 그 안에다 낫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이제 전문가를 만나서 뭐 수술을 할지 뭘 할지 결정하는 게 옳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덜썩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0대 이상 80%, 한국인 10명 중 1명이 고통받는 국민 질환. 퇴행성 관절염 집중 탐구. 자, 오늘 모실 전문가 선생님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갖고 계십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재활의학 전문의 두 개를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고요. 가능합니다. 대신 공부를 8년 길게 하셔야 합니다만은. 그리고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팀 닥터를 지낸 분이기도 하죠. 네, 우리 서동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재활의학 정형외과학 복수 전공. 퇴행성 관절염은 내 손 안에 있다. 닥터 서동원. 저는 저 선생님 본 적 있어요. 런던 올림픽 때 네. 그 기수, 그 태극기 기수 한 3번째 줄에 쓰셨죠? 어떻게 기억력이 좀 하세요? 오, 진짜예요? 야, 어떻게 그걸 기억해요? 저 찍었는데 그게 맞다고 하시네. 아니, 남들은 전문의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두 개 과정을 다 하신 거예요? 욕심도 많으세요? 수술과 비수술을 좀 균형 잡힌 치료를 하고 싶어서 레지던트를 8년 동안 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시죠? 그런데 우리 그 서동훈 선생님이 특별히 이렇게 8년씩 레지던트를 하면서 두 가지 과를 전문할 정도로 근골격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으시대요. 어머님이 예.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굉장히 오랜 세월 많이 오랜 고생하셨다고 세월, 예. 들었어요. 제가 그 학생 때 어머니께서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그 전에는 걷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인공관절 4개를 받으셨어요. 양쪽 무릎하고 팔꿈치, 발목 이렇게. 아이고.
야, 우리 같으면 공부 안 하는데 엄마가 아파도 우리 엄마 맨날 아파 그러고 뛰어댕겼지 공부할 생각 안 했거든요. 정말 효자시네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 두셔서 지금은 인공관절 4개 하고도 잘 지내시는 거죠? 예, 예. 네. 네, 오늘 선생님께서 해주실 주제는 퇴행성 관절염인데 선생님께서 전문가로서 가장 먼저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 무릎에서 생기는 통증을 간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무릎 통증. 네. 다른 부의 자, 관절보다 이 무릎 관절의 통증을 참으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선생님 어떤 모형을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네. 이걸로 설명을 해주시게요. 모형이 근데 좀 시시한데 이게 뭐야? 공을 갖고 오셨어요. 몸의 다른 관절들은요, 그 관절이 만나는 부위가 이게 요철 같이 되어 있고요. 딱 잘 이가 맞는다는 뜻이네요. 대표적인 게 이제 고관절 같은 경우는 골반부가 이렇게 그 동그랗게 소켓 모양이고 고관절 머리 부분이 이제 볼 모양에서 볼과 소켓 조인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철이 잘 맞게 되어 있는데 무릎은 그 종아리뼈의 상부는 이렇게 편편한 이 테이블 같이 편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벅지 대퇴골의 밑에 있는 관절 부분은 비교적 동그랗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란 부위와 판판한 부분이 만나면 지금도 이렇게 공을 놔두면 굴러다니게 되죠. 불안정하네요. 예, 불안정하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런 또아리 같은 게 있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금방 안정을 찾죠. 무릎은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은 우리 왜 도가니탕 끓이면 그 도가니 있죠? 연골. 그 물렁뼈라고도 하고 연골판이라고도 하는. 네, 그게 바로 이 무릎뼈가 굴러다니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제 한 50년 이상 쓰다 보면요, 이 물렁뼈가 변화가 옵니다. 퇴행성 변화가 와갖고 특히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거나 뭐 이런 일들 하시면은 여기에 퇴행성 변화가 와서 갈라지고 찢어지죠. 뭐 이게 만약에 갈라져 있으면은 어떤 특정 자세에서는 갈라진 틈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서 병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뭐 계단 오르내리거나 할 때 이렇게 찌릿하고 이렇게 아프면 일단 병원에 가서 한번 찢어졌는지 뭐 이런 걸 체크해야 한다. 통증이 그 특정 동작에서 자주 반복된다든지 이럴 경우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아프진 않은데 소리 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소리 나는 경우도 예전보다 그 소리가 많이 나요. 마치 기계 녹슨 것처럼. 맞아요. 특히 무릎에서 나는 소리는 안에 연골이 서로 이렇게 그 부딪힐 때 매끄러운 윤활 기능이 안 돼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단단한 섬유막이 무릎을 긁어서 그거 자체로도 연골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소리가 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무릎 상태가 꽤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니까요. 퇴행성 관절염 이겨내고 싶다면 닥터 서동원의 처방. 이것만큼은 절대 하지 마라. 네, 서동원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처방, 뭐뭐 하지 말라. 자, 무슨 이야기는 듣지 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아픈 사람 얘기는 듣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아파봤는데 뭐가 어때서 어떻더라. 어떻게 낫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픈 사람들은 증상이 조금 뭐가 하나 비슷하면 확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들어갖고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될 수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네, 여에스터 씨 뜯어주세요. 이게 뭐예요? 물 빼지 말라. 이게 정말 중요한가 봐요, 의학적으로. 중요하죠. 어떤 뜻입니까? 예. 관절도 하나는 기계적인 마찰이 발생되는데 그 기계적인 마찰을 줄여야 연골이 닳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관절 안에 히알론산 그 관절액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연골과 연골이 이렇게 부딪힐 때는 얼음을 얼음판 위에서 문지를 때보다 마찰률이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그만큼 연골을 윤활 기능하는 그 관절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관절에 물이 차게 되면은 그 관절의 마모도가 많이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물이 차 있으면은 그 기능을 못하는 관절물을 제거를 하고 관절이 물이 차지 않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요. 물이 도대체 무슨 물입니까? 왜 생기는 그러게 물입니까? 일단 왜 생깁니까? 물이 차는 원인. 우리 활액막에는 그 히알론산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제 몸에 염증이 생겼다든지 마찰에 의한 불순물이 생겼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우리 몸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물을 뿜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윤활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병원에 가보면 그 물 빼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긴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빼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물 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빼도 돼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옆집 아주머니가 그분들의 그 경험도 또 틀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게요. 왜 왜냐하면 그런 소문이 돌게 물을 됐을까요? 뺄 때 또는 빼고 나서 윤활유를 넣어주는 과정 중에 물이 쭉 빠지고 나서 관절 속이 좀 음압이 형성됩니다. 근데 주사기를 빼는 순간에 밖에 공기가 쫙 하고 들어가는 그렇죠. 현상이 생길 수가 빨려 있어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공기 오염이 되면서 오히려 더 염증이 덧나고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도 물 빼고 나면은 다음에 물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제 고민 끝에 가능한 한 이 공기 오염을 안 시키는 상태로 물을 빼고 윤활유를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방법에서 제가 이제 그 3웨이를 이용한 물 빼고 윤활유 넣어주는 방법을 쓰리웨이요? 네. 했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스루웨이는 원리가 간단합니다. 이게 관절이라 생각하시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지금 빼야 하는 관절의 물입니다. 예, 주사기로 물을 뽑기 위해서 피부를 통해 예. 관절 안으로 주사기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으로 빼는 거죠. 물을 이렇게. 이제 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관절 보십시오. 안에 있는 물을 다 빼고 네. 이거는 이제 그냥 맹물이기 때문에 관절 윤활 기능을 전혀 못하는 물들은 충분히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다 빠졌죠, 물이. 예, 충분히 빼고 나면은 이 3웨이 밸브를 돌려서 이제 막아요. 윤활 기능이 되는 거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잠가주는 거죠.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서 공기가 안 들어가죠. 윤활 기능이 되는 윤활유를 다시 관절 속에 넣어주는 거죠. 그거 자동차 그 엔진 오일 뺐다가 새로 넣고 하는 거랑 비슷하네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전혀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게끔 이 그러네요. 3웨이를 이용해서 하면 야, 되는데요. 네. 그게 영구적인가요? 아니면 또 물이 다시 차서 또 갈아야 되고 뭐 이런. 다른 염증성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안에 물렁뼈가 찢어져서 계속 네. 자극이 된다 그러면 또 찰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은 그러더라도 이거는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우선 빼고 급하지만은 윤활유라도 넣어서 더 이상의 자극이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하죠. 좋은 아이디어인데, 쓰리웨이. 이거는 선생님병원뿐 아니라 다른 데도 좀 아이디어를 많이 확산을 좀 시키시죠. 아마 저 말고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도 의사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혹시 이런 방법을 모르셨던 의사 선생님들도 이 프로를 보시면 또 저를 통해서 응용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 선생님이 특허는 아니고요. 이 3웨이를 이용한 아이디어를 제가 네, 이제 이 해서 도구는 원래부터 예, 있었던 원래부터 거고. 다 있던 거를 응용을 제가 하신 이제 거죠. 이 방송 보면 왜 그래서 따라하면 특허내야지. 특허내자고요. 저 7대3으로 제가 특허낼게요. 네가 7이잖아. 제가 볼 때는 선생님이 굉장히 환자를 위해서 고민한 모습이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 물을 뽑고요. 다시 이런 활액을 넣어주기 위해서 2번 찌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환자는 물 맞아요. 뺄 때 바늘 찔러야 하고 너무 다시 하이알루론산 넣을 때 또 찔러야 하는데 이건 한 번만 딱 찔렀어 넣고 빼고 한꺼번에 되니까 환자의 고통도 반으로 줄어들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의학적인 어떤 시술이나 뭐 특별한 수술 같은 건요. 아무리 위대한 의사가 뭘 개발해도 이건 특허로 인정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환자 생명이 달린 건데 논문으로 발표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못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김하성 씨. 네. 자, 이제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네, 뭘까요? 무릎 꿇는 습관. 그렇지. 뭐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 꿇거나. 네, 한번 볼까요? 네. 이야, 이성미 씨가 맞추셨어요. 쪼그려 앉아. 쪼그려 앉는 습관. 무릎을 구부리면은 뒤쪽에 있는 그 물렁뼈에 압력을 많이 받아갖고요. 그 물렁뼈가 뒤가 터집니다. 와. 또 오래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앞쪽에 있는 뚜껑뼈가 무릎을 누르는 압력이 올라가서 또 그쪽에도 연골이 마모가 잘 오죠. 요즘 이제 김장철 돼서 김장하느라고 쪼그리고 앉아서 김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쪼그리고 앉아서 오래 계시는 게 무릎 건강에는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은 전부 의자에 앉잖아요. 바닥에 안 앉는데 우리나라 특별한 좀 문화인 것 같아요. 바닥에 앉는 거. 그게 아주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퇴행성 관절염 절대로 하지 말라 세 번째인데요. 어떤 네, 노력을 이거 하시나요? 뭘 노력하지 말라는 걸까요? 돈 안 쓰고
낳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아하. 돈 드릴 때 드려야 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돈 안 쓰고 할 수 없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돈 안 쓰고 낳을 노력하지 마. 그 얘기 곧 병원 안 가려고 노력하지 마. 좋습니다. 자, 볼까요? 여에스터 씨, 네. 떼주세요. 지금 이거 굉장히 의외예요. 글쎄. 그렇지. 이제 50 넘으신 분들이 무리하게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시면은 뭐 한 5kg 빠졌는데 5kg 빠진 거에 대부분이 근육만 빠집니다. 잘못된 거네요.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체중은 오히려 더 느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살은 5kg 뺐는데 다리 힘은 더 없고 무릎은 더 아파지고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살을 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근육을 키우려고 노력하십시오. 말씀드리죠. 무조건 굶고 잘못 다이어트 하면 근육만 빠지니까 근육만 빠지죠. 그런 걸 할 바에는 차라리 관절에 좋은 운동을 하라.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까지 하지 말라 세 가지 그러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관절염에 좋은 꼭 하라 한 가지를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퇴행성 관절염 이것만은 꼭 하라. 관절 건강에 좋은 부위별 스트레칭법 전격 공개. 먼저 어깨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회전근인 어깨 힘줄들을 좀 늘리는 건데요. 오른팔을 왼쪽으로 쭉 한 다음에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대셔갖고요. 아래 방향으로 쭉 당겨서 어깨에 보면은 위 극상근이라고 이 극상근 힘줄이 가장 잘 끊어집니다. 이 극하근이 가장 잘 붙죠. 이 두 개를 좀 당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깍지를 뒤로 잡으셔서요. 이렇게 쭉 올려줍니다. 쭉 위로 올려주시면 네. 그러면 이제 앞쪽에 있는 대흉근하고 견갑하근이 같이 당겨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합니까, 지금? 자. 제일 다 잘하시는데 제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깨가 제일 많이 굳으셨습니다. 아마 회전근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장철 되고 집안일 하시는데 요 손바닥 쭉 펴셔갖고 손가락 끝을 쭉 손등 쪽으로 제끼는 겁니다. 손목 운동이네요. 예, 우리가 이제 일하실 때 가장 많이 쓰는 이 손가락을 구부리고 손목을 구부리는 이 집안일 하시거나 이런 일할 때 쓰는 근육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위로 한번 하시고요, 또 밑으로 한번 하시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실수록 좋습니다. 이 손가락 관절염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건 어때요? 왜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손목도 이렇게 돌리는 거는 그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 돌리면 안 돼? 돌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방향으로 지그시 당겨주고 마사지만 해도 스트레칭 효과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깨도 돌리는 분들 많잖아요. 예, 이 네. 어깨 같은 경우는 360도 위로 막 돌리게 되면은 이 견봉돌기 밑으로 회전근이 부딪히는 충돌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돌리려면은 팔꿈치가 어깨 높이 이하에서 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로는 돌려도 되는데 위로는 안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생각 없이 돌려왔던 손목과 팔. 알고 보니 관절에 무리를 주는 가장 피해야 할 동작이었다. 자, 무릎 관절이 남아있죠. 무릎 관절의 스트레칭은 어떤 걸 추천하시겠습니까? 무릎에서 가장 그 기능을 그 잘하는 근육이 허벅지 앞쪽 근육입니다. 이 그 앞에. 근육이 이제 대퇴사두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발목을 잡고 네. 뒤로 쭉 뻗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허벅지 앞이 뻐근해지실 거예요. 네. 이 허벅지 앞이 뻐근해지는 그 연골 손상이 심해 수술이 불가피하다면 주목하라. 아는 만큼 약이 되는 퇴행성 관절염의 최신 수술법. 관절이 손상된 경우 가장 이상적인 치료는 손상된 관절을 다시 재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관절 속의 연골은 한번 없어지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골을 이식하거나 아니면 인공관절로 대체를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50세 이상에서 연골이 손상될 경우에는 관절을 모두 인공관절로 바꾸는 인공관절 전치환수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연골 손상 범위가 비교적 크지 않을 경우 나머지 건강한 연골을 모두 제거하고 인공관절로 바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수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온 것이 줄기세포 치료가 있습니다.
50세 이상에서는 주로 탯줄에서 얻어진 줄기세포를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손상된 연골에 작은 구멍을 뚫고선 거기에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골 손상 부위가 비교적 커서 줄기세포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경우에는 손상된 부위만을 인공관절로 바꾸는 인공관절 반치환술. 다시 말하면 이제 인공관절을 반쪽만 넣는 그런 방법이 개발돼서 많이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분들 무릎을 보면요, O자형 무릎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릎의 안쪽만 손상된 경우는 무릎을 다 바꾸지 않고 그 안쪽에 달아 버린 부분만 관절을 바꾸는 인공관절 반치환술. 이거의 장점은 기존의 인공관절을 모두 바꾸는 전치환술보다 절개 부위도 작고 수술 후에 출혈도 적고 그리고 또 약 한 70%에서는 자기 연골과 또 무릎 기능에 아주 중요한 십자인대 등이 보존돼 있기 때문에 모두 바꾸는 인공관절보다 훨씬 더 회복도 빠르고 기능을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관절 치료로서 가장 좋은 것은 연골 기능을 회복해서 가능한 자기 관절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이 손상됐다고 무조건 인공관절을 다 해서 전치환술을 선택하지 말고 남은 연골 또 인대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모형으로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다시 설명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 무릎 모델인데요. 안에 이제 연골이 있고요. 물렁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O자다리가 오면은 이 안쪽 연골이 많이 닳게 되죠. 그래서 이 안쪽이 닳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연골을 이식하거나 줄기세포 이식해서 연골을 재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장점으로는 여기 보면 이제 전후방 십자인대가 가운데 중심부에 있거든요. 이런 인대들을 제거하면은 관절의 위치 감각이 많이 무뎌집니다. 있어야 관절이 더 기능이 좋은데요. 반치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관절을 쓸 때 정말 자기 무릎 같은 느낌으로 쓸 수가 있죠. 부분만 하는 경우 이 중요한 십자인대를 그대로 살릴 수 다 있는 거네요. 살립니다. 예. 이게 이제 그 기존에 하던 그 관절을 모두 십자인대부터 해갖고 다 제거한 다음에 통으로 인공관절 넣는 경우인데요. 전치환술. 하지만 이제 반치환술을 할 경우는 안쪽만 이렇게 그 인공관절을 넣어서 네, 그러니까 여기만 넣고 예. 이쪽은 지금 다 정상 그대로 살아있는 거네요. 네. 거기다 그럼 쇠를 박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질문. 그 보안 그때 통과할 적에 검색 때 이 예. 소리 안 나요? 진짜 나겠다. 진짜 나겠다. 해외여행 가는데 그게 필요한 분들은 진단서를 써드립니다. 아 진짜요? 아, 예. 전치환술보다 반치환술은요 예. 50% 쌉니까? 둘 다 건강보험에서 가격이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3분의 2 가격 정도 됩니다. 딱 절반은 아니죠. 자, 줄기세포 치료가 효과가 있습니까? 초자연골이라는 건 한번 파여서 없어지면은 다시 자기 스스로는 재생이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 하얀 연골인 초자연골이 다시 재생되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중에 이제 그 탯줄에서 추출된 그 줄기세포를 이식을 했더니 정말로 하얀 연골들이 잘 이식이 돼서 재생되는 거를 이제 입증이 돼서 이제 그게 식약청에 허가가 돼서 이제 많은 곳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게 MRI 사진인데 좀 두꺼워졌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저게 연골이 살아난 거다 이런 예.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이게 아직은 보험이 안 되고 한 번 하는데 보통 한 500만 원, 800만 원 좀 많이 들죠, 비용이. 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라고 딱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예. 크기가 10제곱센티미터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손상된 부위 외에는 나머지 연골은 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 치료의 한계랄까요? 또는 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확실한 효과가 있지만 그거를 맹신해서 인공관절 받아야 될 아주 심한 분들도 그거 해달라고 그것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줄기세포를 이식한다고 다 100%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안 하고 미세총동술이라고 그냥 골수에다 구멍만 뚫어도 초자연골은 아니지만 섬유연골이 좀 자라서 덮어주거든요. 그렇게 또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싼 치료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치료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치료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원인도 모르고 예방책도 없다.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 네, 이렇게 해서 퇴행성 관절염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하나의 관절염이죠. 류마티스 관절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분을 모셨을까요? 경력이 아주 화려하십니다. 미국의 포브스지가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의 가운데 한 분이고요. 지난 2000년 분시의학상 젊은 의학자상을 처음으로 수상한 분이죠. 네, 한림대 류마티스 내과의 김연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죽을 수도 있는 병. 그러나 이제 근티를 말한다. 세계가 인정한 류마티스 관절염의 권위자 닥터 김현아. 원상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게요. 예뻐서 뽑은 거 아니죠? 예쁜 순으로 뽑아서 100대 명이 준 거 아니죠? 수석도 많으시네요. 맞아요. 83년 대학 입시 전국 자연대. 수석. 전국이요? 네. 전국 수석이? 네, 전문의 시험도 수석. 네. 여기 돌들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좀 갖다 쓰세요. 아니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 이거 왜 생기는 겁니까, 선생님? 똑부러지게 답은 못 드립니다. 모른다가 그래요? 답인데요. 모른다. 예. 근데 C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생활을 하다가 어떤 다른 이제 유발인자에 의해서 병이 생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그냥 가장 만족스러운 설명이 되겠고요. 우리 몸이 면역이 균에 들어오는 그런 그 방어 역할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렇게 자기 몸에 대한 그런 공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기 몸의 관절 조직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병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저렇게 관절 주변 조직으로 염증 세포가 마구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저 염증 조직들이 굉장히 그 강력한 작용을 가지고 뼈하고 물렁뼈를 모두 녹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여낸다고요? 저 사실은 예, 사실 저 사진은 이게 심한 것도 아닌데요. 손가락인가요? 네, 손가락 관절이고요. 왼쪽이 정상 상태에서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오른쪽 진행된 걸 볼 수 아이고. 있는데 저게 뼈가 녹았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힘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서 관절이 틀어져가지고 이제 손가락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변형이 되게 됩니다. 이야.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 어린 나이는 안 생기는 거죠? 애는 안 걸리겠네요. 애는. 노인에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지만 네. 3살, 4살짜리 애기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걔들이 뭘 알아서 류마티스 관절염? 그런 경우는 명확하게 C를 잘못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렇게 해석하지만 이렇게 네.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죠. 그러네요. 자기가 먼저 알아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은 없나요? 손은 여러분들 40 넘으시면 다 한 번씩 아프시거든요. 네. 그런데 쉬면은 좀 좋아지고 일을 하면 또 아프고 이런 정도의 손 통증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 전구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손가락이 어디가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붓는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디뎠는데 발볼 이 부분이 굉장히 아플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걸음을 딛는 게 굉장히 힘들 정도로 이렇게 아프다든지 이런 일이 한 달 이상 지속된다든지 하면은 한번 류마티스 관절염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이 많이 아픈 부위가 조금 다르죠. 손을 한번 이렇게 네, 보여주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네. 손톱 바로 밑에 이 관절은 대부분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여기가 아플 때. 네. 그리고 이제 심하면 여기가 이렇게 굵어지고 튀어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관절이 아프거나 부을 때 이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가장 많은 환자분들은 여기가 아프세요. 가운데. 여기 가운데 네. 여기가. 가운데. 이거는 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으로는 아실 수가 없습니다. 자, 김한석 씨 어디라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셋 중에 어디? 여기. 그렇죠. 네, 이 부분. 이 나이가 뭘로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알고 있던 상식 다 틀렸다. 닥터 김연아가 바로 잡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실. 네, 우리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맞아요. 첫 번째 오해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불치병이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평생 먹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의 환자는 평생 약을 드셔야 하는데요. 요즘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개발이 돼서 평생 약을 안 드시고 약을 끊으실 수 있는 분들도 지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 완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완치는 한 약을 1년 드시면 싹 나서 약 끊고 재발도 없고 뭐 아무 일 없는 게 완치인데 그런 완치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끊어놓고 한 2, 3년 지나서 다시 재발하시는 분들 있어서요. 근치라는 말을 대신 씁니다. 네, 근치는 가능하다. 전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뭐 10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약을 중간에 끊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20에서 30% 정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약을 끊었는데 1년 내로 다시 재발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완치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분명히 약을 끊고 지켜보실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오해를 보겠습니다. 볼까요? 통증이 그래요. 안 돼. 저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죠, 선생님? 예. 실제로 염증이 덜 가라앉았는데 중간에 약을 중단하고 병원 안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의로 약을 중단하신 분들이 상당수는 다시 재발돼서 오셔야 하고요. 아픈 것뿐만이 아니고 염증이 완전히 제압이 됐다는 이런 증거들이 있어야지 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려서 너무 아파서 진짜 막 울더라고요. 그 정도로 아플 때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먹었을 때 이렇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약이 명약인지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먹으면서 낫는 게 맞는 건지 어떨 때는 야 효과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기준이 저희는 금방 낫는 걸 얘기하는데 저도 금방 낫는 약이 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환자분이 아픈 게 지금 제일 중요하거든요. 의사들은 관절이 망가지는지를 보지만 사실 환자들한테는 아파서 빨래 설거지 못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아파서 급히 병원을 갈 정도면 이거 빨리 해결을 해줘야지 천천히 가보자 하면은 다음날 밥 차려줄 사람도 없고 이거 안 되거든요. 역시 세계 100대 명이구나. 근데 김연아 선생님이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요. 본인도 사실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환자의 진짜요?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거죠. 별건 아니고요. 저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한포진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포진. 그것도 좀 까다롭죠. 만만치 들어보셨나요? 네. 손바닥에 수포가 이렇게 쫙 나면서 가렵습니다. 손바닥, 발바닥까지 가는 수도 있고요. 평상시 괜찮은데 스트레스 많고 일 많고 하면 갑자기 이분이 딱 오시면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네. 그래서 이거 긁다가 이제 껍질 벗겨지고 막 이렇게 긁게 되거든요. 저를 담당하신 선생님이 스테로이드를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에? 내가 왜 손바닥 가려운 걸로 왜 그런 약을 먹어 그랬는데 그 말씀이 어쨌든 너는 확실하게 이거를 제압을 해서 밤잠 못 자고 가뜩이나 힘든데 이거를 해결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꾹 참고 눈 딱 감고 스테로이드를 진짜 심한 날은 먹었는데 이게 명약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필요할 땐 써야 돼요, 확실히. 예. 선생님 환자는 뭐 행복하시겠네요. 심정을 잘 이해하시니까 말이죠. 자, 세 번째 오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많아요. 뭐야, 이게 피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관절염이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죠. 병원에 이 류마티스 인자 양성으로 아무 증상도 없는데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게 좀 정책이 잘못돼 있습니다. 건강검진에 왜 류마티스 인자 같은 걸 넣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이거는 병이 없어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지만 그렇죠. 병이 있는 사람도 30%에서는 음성이거든요. 어이구. 진단적으로 가치가 그러니까 없는 위양성, 검사입니다. 위음성. 네. 네. 아프시지 않으시면 설령 양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무시하셔도 됩니다. 아하, 야,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피검사 결과를 너무 과신하거나 믿지 말라. 아예 제도적으로 빼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시네요. 극한의 고통 류마티스 관절염 닥터 김연아의 처방 잘 다스리면 잡을 수 있다. 네, 김연아 선생님의 두 가지 처방 궁금합니다. 우선 약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운동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이제 관절염이 있으면 걸으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거꾸로입니다. 관절염에 걸리시면 오히려 더 근력을 강화하고 운동을 하셔야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수중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풀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는 몸 무게의 그 부력을 굉장히 줄이면서 근력 강화를 하실 수 있게 되고요. 실내 자전거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프더라도 걸어야 한다 이런 뜻인가요? 관절이 다 망가지고 물렁뼈가 많이 손상이 되시는 거의 말기 환자분들도 일상생활 유지하는 정도의 걷는 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안 하시면은 관절이
손상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그래요. 안 움직이면 닳지 않을 것 같으니까 더 오래 버틸 것 같은데 거꾸로란 얘기네요. 거꾸로입니다. 그러면 지팡이를 이용해서라도 걸을 수 있으면 지팡이를 직접 걷는 것도 나쁘지 않나요? 네, 그 보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손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에 이거를 짚기가 힘든 네, 면은 네, 있는데 그래도 손보다 다리가 더 심한 경우에는 손의 힘을 이용해서 다리 부하를 좀 줄여서 걷는 그런 보행기들도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흔히 보는 경우가 약 드시고 염증 다 좋아지고 관절 부은 거 다 좋아졌는데 환자분은 계속 아프세요. 그럼 왜 그럴까를 찾아보면 이 환자분들이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면증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면은 이상하게 병은 다 낫는데 몸은 안 나요. 아픈 증상이 계속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스트레스도 줄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무조건 운동을 하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물도 중요하지만 뭐 운동, 수면, 스트레스 이렇게 평소 자신의 몸을 좀 잘 만들고 관리해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선생님의 처방이 궁금합니다. 무엇입니까? 발을 잘 보자 하는 것입니다. 발? 네. 발을 봐요? 어머, 뭐야? 저 뒤에 좀 뭐예요? 어머머머. 저 사진은 뭐죠?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발이 변형된 모습인데요. 왼쪽 발을 보시면 무지외반이 있는데 저 정도 무지외반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한 30도까지가 최대인데 저 정도 각도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서만 볼 수 있는 무지외반이고요. 발가락이 다 지금 타고 올라가 있거든요. 신발이라는 걸 신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화든 못 신으세요, 저 정도는. 여에스터 씨는 발을 보니까 왜 또 안 하던 매니큐어를 칠하고 계세요? 발을 아무튼 봐야 한다는 얘기네요. 나도 여자랍니다. 그대 곁 불치병에서 근치를 말하기까지 닥터 김연아가 소개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대혁신. 현대의학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불치병으로 인식되던 많은 병들이 치료가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치료 역시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의 혁신을 가져온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의 개발입니다. 과거에는 병의 원인을 몰라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항암제와 같은 이런 면역 반응을 무차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의 원인에 대한 그런 이해가 깊어지면서 질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부분만 선별을 해서 치료하는 소위 저격수요법, 즉 효능은 최대로 높이면서 부작용은 최소로 하는 신약들이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질환의 활성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때 단순히 이번에는 어떠셨어요? 더 아팠어요? 덜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진료를 해왔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은 혈압을 재고 혈당을 측정하고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약물 치료를 조절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질환의 활성도를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전 여부에 따라서만 약물을 조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진료로는 적절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성도 평가는 여러 가지가 개발되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이용되는 평가 도구는 질병 활성도 지수 28, 즉 다스 28이라고 하는 지수입니다. 28이란 100여 개의 그 관절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장 중요한 관절 28개의 숫자입니다. 결국 의사가 환자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보는 토탈 케어를 하는 것이죠. 환자분들 관절 손가락도 10개 다 하나하나씩 만져봐야 하고요. 네. 저렇게 다 눌러보시는구나. 네, 발가락 검진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누르면 아파요? 통증도 있고요. 이제 누를 때 부어 있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환자분이 안 아파도 이게 관절이 부어 있으면은 요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진료 시간이 진짜 많이 잡아먹네요. 저 진료를 하려면. 다스 18은 이용이 가장 간편한 척도이지만 실제 외래에서 이 평가를 시행을 하려면 15분 이상이 걸려서 현재의 3분 진료 의료 상황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료할 때 이 활성도 척도를 잘 활용하면 치료 효과도 뛰어나고 고가약의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2010년도부터 질병 활성도 지수 28 척도를 이용해서 환자 2,000여 명의 기록을 축적했고요. 이 기록을 통해서 신약
등의 이런 고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 약제 치료만으로도 1년 근치율이 63%에 이른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적정 진료를 해도 5%에서 10% 정도의 환자에서는 약이 잘 듣지를 않기 때문에 고가의 신약 사용이 필요합니다. 신약이 꼭 필요한 환자분들도 한 달에 150만 원이 넘는 이런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이런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 합리적인 급여 기준도 굉장히 시급합니다.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스28이라고 하는 이 국제적인 진단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28개 관절이 어디인지 좀 궁금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침범을 하는 손가락 관절, 어깨와 팔꿈치, 손목, 무릎 관절까지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 28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 발관절은 빼고는 있지만 사실 일부의 환자에서는 발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과정 보니까 한 30분 걸리는 것 같아요, 앞뒤에서. 그렇죠? 네, 선생님 병원에는 오는 환자들에게 다 그렇게 하십니까? 다 합니다. 다 합니까? 네. 그러면 병원에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싫어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뭐 짧은 시간 안에 환자를 많이 봐야 이익인데 이게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아직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러면 근데 선생님이 우리를 되게 믿음을 확 주시네요. 병원에 싫어합니다. 네, 아니, 원래 그런가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예, 딴 데는 정말 가면은 제가 5분 진료도 거의 못 받고 3분도 잘 안 넘어가요. 아니 정말 다른 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에서 지금 다스28로 진단을 잘 안 합니까? 하시는 병원도 있고요. 네. 저희 병원이 좋은 병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봐주시는 걸 봐서는 고집을 피우는 건가요? 고집이죠. 고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선생님의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이제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30분이면 보통 환자를 10분 이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한 분을 붙잡고 하는데 보험 적용도 안 되고 그럼 병원 입장에서 수입이 안 되는데 수가도 받지 못하고. 그건 그러니까. 병원 입장이죠. 환자 입장에서는 저런 선생님을 원합니다. 아니 근데요 병원 입장에서 좋은 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완치가 돼서 성공률이 높으면 사실은 좀 시간을 길게 보면 좋은 병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김연아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원합니다. 제도적으로 빨리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병원에도 확산이 되고 수가도 좀 충분히 인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아까 쌤 그런데- 강의 들어보니까 네. 5 내지 10%의 환자는 신약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정말 보험 적용이 너무 엄격하다면서요. 하도 이제 이런 보험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항암제 기준은 거의 유럽, 미국하고 같이 가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 그 신약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가장 혹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해서 아마도 고쳐주실 것 같지만은 역시 큰 돈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기다려봐야 하는 문제고요. 닥터 김연아의 식탁엔 항상 이것이 있다. 류마티스 관절염 잡는 결정적 음식 대공개. 네, 김연아 선생님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음식 우와. 갖고 오셨는데 뭘까요? 우리 패널 여러분들 한번. 닭발. 그 꼬두둑 아니 뭐 이렇게 관절. 사람들이 뭐 이렇게 뼈가 아프다 그러면은 제일 많이 관하는 게 도가니하고 닭발하고 많이 관하더라고요. 예. 닫고 나시면 그러고 상관없는 거 다 알게 돼요. 그러게.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혹시 진해? 지네? 나는 진일 것 같아요. 예. 식물성일 것 같아요. 나는 비슷했어요. 저 네. 강황 같은 거. 강황. 일단 정답은 아무도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 보시기에 그나마 네 분 가운데 제일 괜찮은 점수는 누구에게? 진해라고 하면 깜짝 놀라실 거고요. 저는 진해라고 하실 줄 알고. 저도 몰라. 강황입니다. 강황. 사실 끝까지 강황을 할까 이걸 할까 하다가 진짜예요? 예. 진짜요? 나 많이 똑똑해졌어. 내가 오병수한테 진 거야? 억울해. 자, 그런데 선생님은 강황보다도 이걸 추천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뭘까요? 자, 뭘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효과적인 단 하나의 음식.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뭘까요? 자, 뭘까요?
브로콜리네요. 진짜 크다, 저거. 이 브로콜리가 처음에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품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설프라판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몸의 독성 물질을 없애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려진 지가 10년이 넘었고 이 이후에 이 브로콜리 설프라판 성분이 항염 작용도 한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설프라판을 가지고 관절염 실험을 한 결과에서도 관절 보호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우선 조리가 간단해요. 그냥 끓는 물에 잠깐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선생님, 제가 한 사람 흉 봐도 되나요? 네. 제가 브로콜리 좋아서 집에서 요리 많이 하는데요. 절대로 젓가락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이상하게 이거는 정말 입에 대기가 싫더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 말씀 듣고 오늘 진짜 먹어야겠는데. 저 스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요. 보통 스님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골고루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스님 이걸로 연구까지 하고 발표까지 하셔서 콕 집어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골고루 드시라고 말을 합니다. 하긴.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정말 좋은 말씀 관절염에 대해서 들었는데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걷기입니다. 통증 때문에 걷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은 나쁜 질환들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무릎이 아파갖고 퇴행성 질환이 있는 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서 노력하시면은 건강하고 또 즐거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연아 선생님께 여쭐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난집이다. 불난집? 불난집이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하듯이 네. 안 아프면 다 낫지 하고 약을 안 드시고 병원에 안 오시다가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병이 재발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의사가 불이 다 꺼졌다고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약을 중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멋있는 말씀이시네요. 네. 여러분, 튼튼한 관절 지니기 위해서 지금부터 두 분 선생님 말씀대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TV조선의 대국민 프로젝트. 홍해걸에 찾아가는 닥터 콘서트. 지난 11월 11일, 11월 3일에 진행된 찾아가는 닥터 콘서트는 1회 척추와 골다공증, 2회 치매에 대한 오해와 상식이라는 주제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 방송에서 못다한 깊이 있는 정보들을 묻고 답하는 찾아가는 닥터 콘서트는 앞으로 쭉 계속됩니다.